인생에서 마주할 가장 조용한 전쟁, 그러나 당신의 존재 전체의 궤적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대결은 시작됩니다. 이것은 경제 상황이나 직장 상사 혹은 세상의 혼란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과의 전쟁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깨어나 창조하고 하루를 지배하려는 자와 이불 속에 머물며 익숙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곳으로 침잠하려는 자가 공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적을 찾으며 일생을 보냅니다. 타이밍을 탓하고 주변에 지지가 없음을 원망하며 환경의 제약을 핑계 삼습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용하고 있는 나약함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자제력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나약한 자아와 타협하기를 멈추는 순간 외부 세계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힘을 잃게 됩니다. 1. 인식의 단련.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집중력을 지배하려면 먼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법부터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피곤함을 느끼면 휴식이 필요하다고 믿고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면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오류입니다. 진정한 절제란 사물을 감정이나 충동에 색안경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단련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앞에서 저항감이 느껴질 때 그 신호는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함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성공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계입니다. 뇌는 당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성장에 필요한 조건과 정반대입니다. 절제는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피로를 인지하고 의심을 알아차리되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하기 위해 꼭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정체성의 구축. 나를 정의하는 힘. 사람은 자신의 목표치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미 실패를 위한 뒷문을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한다는 말 속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자제력의 비결은 자기 정의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절제를 찾는 사람에서 이미 절제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정체성은 증거를 통해 구축됩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는 것,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것, 쉬운 침묵 대신 어려운 대화를 선택하는 것 등 자신과의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나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벽을 쌓는 벽돌이 됩니다. 결국 그 벽이 너무 높아져 충동적인 과거의 자아는 더 이상 넘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의지력이 아니라 품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3. 완벽한 때라는 환상 집중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도둑은 마음속의 대기실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들 때, 돈이 더 생길 때, 혹은 영감이 떠오를 때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련된 형태의 비겁함일 뿐입니다. 철학자 현수 세네차는 우리가 망설이고 미적거리는 동안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제력이란 혼돈의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기술입니다. 집중하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면 평생 기다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강력한 규율은 불완전한 하루의 틈새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울고 차가 고장나고 상실의 슬픔에 잠겨 있을 때조차 당신의 기준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숙달이란 방해 요소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방해물도 당신의 움직임을 지배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당신의 행동을 명령하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4. 내면의 지배자 훈련. 이분의 법칙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내면의 협상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려면 2분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미루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딱 2분만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운동하기 싫다면 일단 신발을 신고 2분만 걸으십시오. 프로젝트가 막막하다면 파일을 열고 200초 동안만 글을 쓰십시오. 왜일까요? 가장 큰 마찰력은 언제나 시작점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망설임의 봉인은 풀립니다. 그 2분 동안 당신은 잠재의식에 증명한 것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방금 협상가를 해고한 것입니다. 절제는 근육과 같아서 이 2분의 무게를 견딜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5. 작은 타협의 무게. 우리는 흔히 실패가 단 한 번의 파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작은 타협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10분 더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것, 화요일 오후에 슬며시 낮춘 당신의 기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대가는 즉각 나타나지 않기에 우리는 이를 반복하며 패턴으로 굳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의 합입니다. 반복적으로 편안함을 선택한다면 스스로를 나약하게 훈련하는 꼴입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집중을 선택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중립적인 결정이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정복하는 자아를 강화하거나 항복하는 자아를 강화할 뿐입니다. 강력한 자제력은 아주 작은 타협조차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것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6. 통제된 마음의 자유. 세상은 절제를 감옥이라 여기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분과 허기, 소셜미디어 알림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충동의 노예일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수천 갈래로 끌려다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절제는 세상의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목적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경계선입니다.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외부 세계는 더 이상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 아침에 문턱. 집중력을 건 전쟁의 승패는 하루의 첫 60분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문턱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답장하며 타인의 요구에 휩쓸려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것보다 중요하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절제된 삶은 주도적인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고요한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귀에 닿기 전 의도를 가지고 하루 속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성장을 원하는 자아와 편안함을 원하는 자아 중 누가 이끌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아침을 이길 수 있다면 오후에 닥쳐올 필연적인 마찰을 뚫고 나갈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8. 전쟁터의 마지막 진실. 결국 나와 나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몇 그램의 가벼운 절제의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몇 톤에 달하는 무거운 후회의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요한 마음 속에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살아보지 못한 삶이라는 현실의 대가를 치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강력한 자제력은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권력을 되찾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숨고 싶어 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 나약한 자아를 바라보며 네가 보이지만 나는 너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결정은 어떤 버전의 내가 내리고 있는가? 충동에 휘둘리는 나입니까? 아니면 이성에 따르는 나입니까? 당신 인생의 결과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버전의 자아를 리더로 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상과 싸우기를 멈추고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진짜 전쟁터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계속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승리를 결정하시겠습니까?